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개인주의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긍정적인 말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자,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방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른 말들이 어떤 성격의 말들이었나요?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식의 관계지향적인 말이었나요? 아니면 나는 천재적이다 라는 식의 자아지향적인 말이었나요? 자, 조금 뜬금없다고 느끼셨겠지만 이번 2022년 11월 벌써 21번째 이루어지는 우리 인문학 강의,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구글 클래스에서 공부할 주제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개인주의 철학, 개인주의 심리학, 개인주의의 역사, 그리고 개인주의의 문화, 사회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커밍아웃을 좀 하자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전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따로 심리검사나 성격검사를 해도 이와 비슷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도 제 삶을 관통하는 아주 일관된 철학과 가치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 개인주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주의 철학이 한국에선 유독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죠. 개인주의 이념에 대해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개인주의는 곧 이기주의다. 개인주의는 공동체 정신을 파괴한다. 개인주의자들은 인간관계가 비좁고 피폐해서 행복감이 낮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개인주의자들이 많은 국가도 경제나 사회발전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자, 어떤가요? 우리가 개인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제일 일반적인 관념들이죠. 하지만 이 관념들이 정말 팩트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관념들은 죄다 팩트가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들은 절대 이기적이지가 않고요, 개인주의자들의 나라는 민주적이고 부패 지수도 낮습니다. 개인주의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적고요, 자존감과 이 행복감도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또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나라들은요, 경제지표나 문화 수준 차원에서 대부분이 다 선진국들입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이번 11월에 우리가 공부할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이번 달 우리 선정도서의 저자가 직접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하버드대 교수분이고요, 인류학자 겸 진화생물학자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이분 말씀이 설마 스캠일 리는 없지 않겠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번 22년 11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에서 이번 달에 공부할 선정도서, 즉 추천책입니다. 이 책은요, 제법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출간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책이고요, 제가 해당 출판사인 21세기 북스 담당자로부터 소개를 부탁받아 직접 전달받은 책입니다. 광고비는 일체 없었습니다. 우려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우리 언어의 종은 채널이 이 출판사로부터 책 소개를 제안받고 그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꽤 심플합니다. 제가 단 한 권만 출판사로부터 제공받고요, 소개 여부는 전적으로 대표인 제가 직접 읽고 결정합니다. 소개 여부를 결정짓는 원칙도 무척 간단해요. 몇십 년 후에 사람들이 읽어도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소위 고전의 반열에 오를 만한 책인지 여부, 오로지 이 원칙 하나만 적용해서 소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마 우리 언어의 종은 채널 역사상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제 채널이 굳이 따지자면 교육 채널이잖아요. 아니면 지식 채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출판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책 소개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부분의 책들이 속된 말로다가 제 성에 차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최소 몇백 권은 넘게 소개를 부탁받은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실제로 채널에 영상화되기까지 살아남은 책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추천책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말 최초입니다. 책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면 이 모종의 직관 같은 게 생기는데요, 앞으로도 이건 고전이 되겠다 싶은 책들은요, 그냥 프롤로그나 서문을 보는 순간 딱 느껴져요. 이거다! 일종의 이런 기분이죠. 이 책이 정확히 저에게 그런 필을 줬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개인주의에 관한 책은 이미 시중에도 몇 권 나와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책들이 대표적인 예시들인데요, 전 솔직히 이런 책들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사변적이에요. 과학적인 증거,
다시 말해서 실증적인 탐구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이 왜에 대한 고려도 없죠. 그래야만 한다는 식의 당위나 아니면 그러면 좋다는 식의 권고만 있을 뿐, 자신의 주장이 왜 실익이 있는지 또는 그게 왜 선인지 뭔가 실험에 기반을 둔 경험적 검증도 되게 부재하고요. 역사적 사실 등을 토대로 한 예증도 거의 없는 책들이죠. 저자가 다루는 그 소재가 사회 문화사적 측면에서 어떠한 서사와 배경, 또 학술적 맥락 등을 거쳐왔는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요. 적어도 전 이런 책들을 우리 북클럽에서 다루고 싶진 않아요. 이와 같은 책들은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선 높게 쳐주면 에세이, 다소 속되게 말씀드리면 한낱 썰이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철학 따로, 과학 따로인 시대는 지났어요. 이젠 철학이 곧 과학이고요, 과학이 곧 철학입니다. 반증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은 채 형이상학적인 담론만 늘어놓는 책, 그런 책들은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 11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선정 도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는 정반대의 장점을 지닌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책의 장점은 이 책 저자의 프로필을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듯 합니다. 조지 펜닉, 현 하버드대 인간진화 생물학과 교수고요. UCLA에서 인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하버드대 이전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문화, 인지, 또 공진화 분야의 캐나다 연구위원장으로 심리학 및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문화, 심리, 사회적 지위, 또 종교, 협력, 의사결정 등에 대한 진화론적 접근이 그의 주된 연구 내용이며, 전작으로는 대표작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재천 교수님이 이 위어드라는 책에 추천의 글도 써주셨습니다. 최재천 교수님도 강력히 추천하시는 올해 주목할 만한 논픽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시쳇말로 벽돌책이라고들 하죠. 이 주석과 참고문헌 파트를 제외해도 600페이지는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책이 그렇게 마냥 썩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해가 전혀 안 될 정도로 난해하진 않아요. 제법 재밌는 사례도 많고 저자가 나름 평이하게 유머와 위트도 섞어서 글을 써준 덕분에 가독성이 좋다면 좋은 축에 속하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자가 진화학과 문화인류학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논의의 폭과 깊이, 또 그리고 범주 등이 다소 광범위하긴 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뇌과학적 또 생물학적 분석 성과들, 또 현대 심리학계에서 실행한 각종 실험과 조사들, 이런 것들까지 가미돼서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제의식이 주는 무게감과 다양한 사례들로 인한 정보의 홍수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챕터별 메타 컨셉을 놓칠 공산이 크거든요. 자,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북클럽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달의 선정도서 핵심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 읽기 자료도 드릴 테고요, 선정도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고 요약한 쟁점 정리집도 드릴 테니까요. 특히 이번 달 선정도서는 양도 많고 그 내용도 깊이가 있는 만큼 이번 달 우리 핵심 쟁점 정리집은 좀 더 촘촘하고 세분화시켜서 밀도 있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이 우리 북클럽 핵심 쟁점 정리집을 매월 그달 말에 한 권짜리 형태로 한 번에 제공했는데요. 이번 11월 선정도서인 이 위얼드는 핵심 쟁점 정리집 한 권을 좀 분권해서 매주 한 주에 한 권씩 총 4번에 걸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권씩 요약 및 정리된 전자책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상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 최초로 벽돌책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벽돌책도 꽤 읽을만 하네, 이런 파괴적인 쾌감까지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 책은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번 달 우리 북클럽 추천책으로 선정한 도서입니다. 전 사실 예전부터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이 개인주의 철학은 과연 인류 역사에서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진화되고 형성이 되었던 건지, 그냥 막 썰풀듯이 얘기하는 사변적인 철학책들 말고 이걸 진짜 과학적으로 실증해주는 그런 책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없었어요. 정말 단 한 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책을 만난 거죠. 이 책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전달받고 이 머릿말글을 딱 읽는 순간, 와, 이건 무조건 우리 북클럽 선정도서감이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전 솔직히 이 책을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가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그래도 뭐 지금은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개인주의에 대한 관용과 공감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관계지향적이고 공동체적, 이 집단주의적 경향성이 꽤 강하죠. 물론 뭐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우월하다, 개인주의 이념으로 뭐 한국인 전체가 다 개조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타인에게 개인주의를 강요한다면 그건 이미 진짜 개인주의자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 개인주의 사상에 대해 다소 오해하고 있다거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건 팩트예요. 전 이번 달 우리 북클럽 선정도서를 바탕으로 이 우리나라 분들의 색안경을 벗겨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싶어요. 개인주의도 있고 공동체주의도 있는 세상, 자유주의자도 존중받고 공동체주의자도 존중받는 세상, 그게 진정한 다원주의 사회 아닐까요? 톨레랑스와 상호이해가 기반을 이뤄서 이 다양한 가치관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요.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 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인문학 북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새로워진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 또 하나의 특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자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